영미 고전 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 팜 챕터 2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존스 씨 농장에서 돼지 메이저가 동물들을 모아놓고 인간들을 모두 몰아내고 동물들의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어요. 거기에 동물들이 열렬히 호응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는데 특히 메이저 영감이 가르쳐준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에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동물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존스 씨가 잠이 깼고 농장 안에 여우가 들어온 줄 알고 총을 쏘는 바람에 그 모임이 부랴부랴 끝이 났죠. 그렇게 해서 챕터 1은 끝이 났고 이제 챕터 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Three nights later의 사흘 후에 여기 days 대신에 night를 썼는데 뜻은 3 days later나 똑같습니다. Old Major died peacefully. 메이저 영감은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In his sleep, 잠자는 가운데. his는 Old Major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그게 뭘 가리키는지를 꼭 밝히는데 그게 좀 귀찮죠? 그런데 대명사를 그냥 그, 그녀, 그들, 그것 이렇게만 해버리면 나중에 뜻이 모호해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해석한 걸 뭔 소린지 저도 모르는 일이 생겨요. 우리말도 너 거기 가서 걔한테 그것 좀 받아와라 이러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걔가 누군지 뭘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어 독해에서 대자 붙은 말들, 대명사, 대부사, 대동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이 뭘 가리키는지를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귀찮더라도요. 다시 문장으로 갑니다. His body was buried. 그의 시신이 묻혔습니다. his는 old major고요. At the foot of the orchard. at는 시간일 때 시점, 장소일 때는 지점입니다. 과수원의 산기슭이라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시신이 과수원의 산기슭에 묻혔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사흘 후 메이저 영감은 잠을 자는 가운데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의 산기슭에 묻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was early in March. 이것은 이른 3월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3월 초였다 이런 얘기예요. During the next 3 months. 다음 석 달 동안에 there was much secret activity. 많은 비밀스러운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많이들 움직였다는 얘기죠. Major speech had given to the more intelligent animals on the farm a completely new outlook on life. 메이저의 연설이 had given 주었습니다. 여기 to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the more intelligent animals on the farm 이거하고 a completely new outlook on life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 give 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의 순서가 give A, B 해서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 to가 간접 목적어를 끌고 다닙니다. give B to A 하게 되면 B를 A에게 주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to가 우리 문장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a completely new outlook on life 여기가 B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to 이하 the more intelligent animals on the farm 여기가 A 즉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뜻을 보면 to the more intelligent animals on the farm 농장에서 더 똑똑한 동물들에게 a completely new outlook on life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줬어요. 메이저의 연설이 좀 더 똑똑한 동물들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3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비밀리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메이저의 연설을 듣고 농장에서 그중 똑똑한 동물들은 삶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y did not know.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When the rebellion predicted by Major would take place. 우선 rebellion과 predicted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predicted by Major 여기가 비동사 PP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rebellion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메이저에 의해서 예언이 된 반란이라는 것은 메이저가 예언한 반란이라는 뜻일 테고요. 여기 when 이하의 문장에서는 the rebellion이 주어고요. will take place 여기가 동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when이 의문사니까 메이저 영감이 예언했던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고 앞에 they did not know와 합치면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를 그들은 몰랐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There is no reason for thinking. 여기서 reason이 보통은 이유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근거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여기 for와 합쳐져서 that year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That year는 it would be within their own lifetime. 여기까지입니다. it는 앞에 나온 반란인데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있다 없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would는 미래 과거형이잖아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기본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미래 과거형인 would가 쓰인 겁니다. 반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반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Within their own lifetime.
그들의 생애 내에, 즉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요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But they saw clearly. 그러나 그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That it was their duty. 그것이 자기네들의 의무라는 것을. it는 다음에 나오는 to prepar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that 이하의 문장에서 it는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의무다? prepare, 준비하는 게 의무입니다. 뭐를 준비해요? it.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의무라는 것을 they saw clearly,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메이저 영감이 예언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랐고 그 반란이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은 그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work of teaching and organizing the others. 자, 여기 이 부분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인데요. teaching and organizing이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앞에 of는 동격이라고 해서 the work와 teaching and organizing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고 조직하는 게 이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teaching과 organizing이 동명사니까 동사처럼 다음에 나오는 the others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인데 누구를 가르치고 조직하느냐?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였고요. fell naturally upon the pigs. 여기서 fell이 동사인데 이게 다음에 upon하고 연결이 돼서 책임 등이 누구에게 돌아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naturally가 있으니까 그 일이 자연스럽게 돼지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돼지들이 떠맡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돼지가 자연스럽게 맡게 됐다? 이 이유가 후 이하에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후의 선행사가 the pigs니까 다음에 나오는 who were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the cleverest of the animals. 여기가 돼지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여기 recognized as 했어요. recognize A as B 하면 A를 B라고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에도 as가 있는데 were recognized 해서 비동사 PP 수동형이거든요. A, B동사 recognized as B 하면 A가 B라고 인정받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A에 해당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o이지만 그 who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the pigs니까 the pigs가 A가 되는 거고요. as 다음에 being the cleverest of the animals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the cleverest of the animals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generally 대체로 인정을 받아요. 돼지들이 중요한 임무를 자연스럽게 맡게 됐다는 것은 돼지들이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교육하고 조직을 갖추는 일은 자연스럽게 돼지들이 맡게 되었는데 돼지들은 일반적으로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reeminent among the pigs. 돼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were two young boars. 젊은 숫돼지 두 마리였습니다. 여기서 were가 동사고 two young boars가 주어예요. 젊은 숫돼지 두 마리가 돼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Named Snowball and Napoleon. 여기 nam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 who were가 생략이 됐어요. were named가 수동이니까 Snowball and Napole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whom의 선행사가 boars니까 whom Mr. Jones was breeding up. breeding up의 목적어가 boars가 되는 거죠. 존스 씨가 그 숫돼지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For sale, 팔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돼지들 중 뛰어난 것은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라 불리우는 두 마리의 젊은 숫돼지였는데 이 돼지들은 존스 씨가 내다 팔기 위해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apoleon was a large, rather fierce-looking Berkshire boar. 우선 여기 large, rather fierce-looking이라는 말이 Berkshire boar를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여기를 잠깐 이렇게 가려보면 나폴레옹은 버크셔 보어다라는 뼈대가 드러나죠. 버크셔는 돼지 품종의 이름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빠꾸샤라고 불리던 그런 품종이에요. 여기에 large, rather fierce looking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약간 험상궂어 보이는 버크셔 숫돼지입니다. The only Berkshire on the farm.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 품종의 돼지예요. Not much of a talker. Not much of a 하면 대단한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폴레옹은 대단한 토커는 아니에요. 달변가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But with, 그러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A reputation for getting his own way.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for 이하 하다는 평판이에요. his는 나폴레온을 가리키는 것이고 getting one's way 하게 되면 자기의 길을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판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가 모두 한 문장인데 문장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온은 첫째, a large, rather fierce-looking Berkshire boar고요. The only Berkshire on the farm, 여기가 두 번째 설명이죠. 세 번째가 not much of a talker. 마지막 네 번째가 with a reputation for getting his own way.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나폴레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기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구조입니다. 달변가는 아니지만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판이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은 몸집이 크고 다소 험악해 보이는 벅셔 품종의 돼지였는데 그 농장에서는 유일한 벅셔종이었습니다. 그는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nowball was a more vivacious pig than Napoleon. 스노우볼은 쾌활한 돼지예요. 그런데 more vivacious pig than Napoleon. 비교급이죠. 그냥 쾌활한 게 아니라 나폴레온보다 쾌활하다 이런 얘기예요. quicker in speech. 여기서 quick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설하는데 활기가 있어요? 연설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quicker than Napoleon. 나폴레온보다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and more inventive. 창의적인데 more than Napoleon. 나폴레온보다 더 창의적인 거예요. but was not considered. 제일 앞에 snowball was에서 비동사가 처음으로 나왔죠. 세 번째 줄에 was도 snowball에 연결되는 두 번째 비동사입니다. was not considered. 수동이죠? 여겨지지 않았어요. to have, 가지고 있다고. 뭐를? the same depth of character. 인격의 깊이라면 인격적으로 성숙된 완성도를 뜻하는 것일 텐데 지금 계속해서 나폴레온하고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the same도 나폴레온하고 비교를 하는 말입니다. 나폴레온만큼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은 나폴레온보다 더 쾌활한 돼지였으며 나폴레온보다 연설도 더 잘하고 창의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온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ll the other male pigs on the farm. 농장의 모든 다른 숫돼지라는 것은 나폴레온과 스노우볼을 제외한 돼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돼지들은 were porkers, 식용돼지였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기른 거죠. The best known among them. 댐이 porkers, 식용돼지니까 식용돼지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거예요. was a small fat pig. 작고 뚱뚱한 돼지였습니다. 작으니까 통통하다 그럴까요? A small fat pig가 주어고요. was가 동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순서는 A small fat pig was the best known among them. 작고 통통한 돼지가 식용돼지 중에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에 named squealer에서 named 앞에 관계대명사 비동사 who was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 who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는 pig니까 squealer라고 불리는 작고 통통한 돼지가 되는 거죠. with very round cheeks. 매우 둥그런 뺨을 가지고 있어요. 또 twinkling eyes.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with에 연결되는 말이 첫 번째로 cheeks고요. 두 번째가 eyes입니다. 뺨도 가지고 있고 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nimble movements, 민첩한 움직임, 이게 세 번째고요. and a shrill voice, 날카로운 목소리,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뺨, 눈, 동작, 목소리, 이거 네 가지가 다 스퀘일러라고 하는 돼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농장의 다른 수돼지들은 모두가 식용돼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스퀘일러라고 불리는 몸집이 작고 통통한 돼지였는데 그 돼지는 뺨이 매우 둥그렇고 눈이 반짝였으며 움직임이 민첩하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 was a brilliant talker. he는 앞에 squealer죠. 그는 뛰어난 달변가였습니다. When he was arguing some difficult point, 그가 무언가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때는 he had a way of skipping from side to side. way는 방식인데 of가 skipping을 way와 연결하고 있어요. 깡충깡충 뛰는 태도예요. From side to side, 이쪽 저쪽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습관이 있더라는 얘기죠. And whisking his tail. 꼬리를 흔드는 건데 ing형으로 쓰였어요. 여기 whisking도 위에 of에 의해서 away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꼬리를 흔드는 습관도 있다는 얘기죠. Which was somehow very persuasive. 여기 which의 선행사도 away, 태도, 습관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뛰고 꼬리를 흔드는 습관이 somehow 왠지 persuasive,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The others said of Squealer. 다른 동물들은 스퀘일러에 대해 말하기를 that 이하라고 말했어요. He could turn black into white. 그 스퀘일러는 could turn black into white.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말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해도 믿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스퀘일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뛰어난 달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 어려운 문제를 논할 때에는 이쪽 저쪽으로 뛰면서 꼬리를 흔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이 왠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스퀘일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